안녕하십니까, 통현입니다. 오늘은 전번에 이어서 정사일주의 운명적 특징과 사용 방법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사일주가 금을 보면 경금이든지 신금이든지 금을 보면은 화급금이 되죠. 화급금. 그러면 정사일주는 일지에 겁재를 두고 있죠. 이렇게 일지에. 그런데 이 겁재를 두고 있는데 이렇게 재를 보면은 이 금은 뭐예요? 재죠. 십성으로 재를 봐서 재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명이다 이거죠. 그런데 병호일주도 일지에 겁재 양인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병호일주는 일지의 겁재인 양인을 갖고 있어도 정사일주만큼 재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정사일주는 사중에 뭐예요? 경금이 있죠. 이렇게 사중에 지장간에 사중에 경금이라는 재를 갖고 있어서 재에 대해 집중하는 힘이 강해져 갖고 항상 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에너지가 재 쪽으로 상당 부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에 대한 감각이 병호일주와는 상대가 안 된다 이거죠. 이 화급금은 이렇게 하면은 쟁제적 성향을 내포합니다. 쟁제적 성향. 왜냐하면 정화와 사화가 다른 거죠. 이거는 오행으로 볼 때는 같은 화지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면 정화와 사화는 전혀 다른 개체입니다. 그래서 쟁제적 성향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화와 사화가 한 몸이 아니라는 거죠. 한 몸이 아니라는 것은 당연히 쟁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쟁제를 조절을 해야 되겠죠. 이거를 쟁제를 조절을 해야 된다 이거죠. 쟁제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지 말고 또 거기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쟁제의 장점은 재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쟁제는 조절해서 광과 식상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조절을 하려면 이렇게 이 쟁제를 조절을 하려면 사주에 관과 식상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 관과 식상이 연결되지 않으면은 쟁제가 되기 때문에 재에 대한 기복이 생기게 됩니다. 재를 잘 다루기도 하고 겁재 때문에 재탈도 예측되게 되고 운에 따라서 부침이 생깁니다. 그래도 정사일주가 이렇게 금을 보게 되면은 경금을 보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정사일주가 경금을 보고 있으면 사중에 경금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일지에 있는 겁재 중에 재가 나온 거다 이거죠. 겁재가 재를 밖으로 이렇게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겁재 거다 이거죠. 겁재가 주장할 수 있는 거다 이게. 자기의 근거에서 나갔으니까. 근데 그걸 실제로 다루는 거는 정화죠. 실제로 다루는 것은 일간 정화입니다. 그러니까
겁재의 재를 다루는, 이거는 겁재에서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겁재의 재를 다루는 일간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겁재가 돈을 벌어준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화가 겁재를 다루지 못하면은 겁재의 재를 자기가 다루어야 해서 겁재한테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자기가 겁재를 다룰 수가 있으면 겁재로부터 재를 벌어올 수 있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겁재가 돈을 벌어오게 한다는 말입니다. 대부분 겁재로 돈을 벌어오게 해야지 겁재한테 재를 내가 뺏기려 하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 겁재한테 돈을 벌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재에 대한 감각을 말합니다. 기민하고 빠르고 재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합니다. 일지에 있는 겁재로부터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과 식상이 연결되면은 재를 끌어오는 능력이 아주 잘 발달된 명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관인 수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관을 이용해서 재를 만드는 명이고, 식상으로 연결이 되면은 식상으로 방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식상으로 토로, 식상은 토죠. 식상으로 토로 연결이 돼 있다면 본인이 재로 향하는 통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재를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죠. 겁재를 그러면 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결과로는 재를 중심으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경금은 사중의 경금이고, 경금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정화의 능력은 최대치로 발휘가 됩니다. 이렇게 경금이 추출되어 있을 때는 관성이나 식상이 없어도 재에 대한 감각은 탁월합니다. 본인이 직접 해서 손해를 볼 여지가 높다 해도 재를 가지고 컨설팅을 한다든지 상대한테 도움을 준다는 것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재의 흐름을 읽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관과 식상이 사주에 잘 갖추어 있다면 경금이 투관할 때, 경금이 운에서 올 때 재의 쏠림, 재를 다루는 능력, 이런 것들은 굉장한 효과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정사일주는 관과 식상이 있으면 돈을 땡길 수 있습니다. 겁재를 부정적 시각으로 많이 보는데 왜 겁재를 부정적으로 봤습니까? 정재를 겁탈한다 해서 겁재입니다. 정재를, 이게 겁탈하는 겁재거든요. 정재는 정당한 내 목이죠. 겁재는 뺏어가는 놈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름부터 나쁜 놈이라고 규정을 한 거죠. 그런데 재라는 것을 운영하는 능력으로 본다면 재를 끌어오는 힘이 비견보다 월등하게 강합니다. 겁재만 잘 다룰 수 있다면 재는 따라옵니다. 겁재를 두려워할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같은 금이라도 경금이 다르고 신금이 다르죠. 신금을 만일 보게 되면은 상당 부분 흥분 상태가 됩니다. 흥분 상태. 정화가 갖고 있는 목적과 신금의 목적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간은 서로 대상에게 목적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 음간 아닙니까? 정화도 음간이고 신금도 음간이니까 서로 대상에게
자기의 목적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정화가 갖고 있는 목적과 신금의 목적이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근데 정화가 사화라는 겁재를 달고 있기 때문에 성급하죠. 겁재 아닙니까? 겁재는 굉장히 급합니다. 거기다가 편제를 보고 편제를 봐도 흥분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성급하게 흥분한다 이거죠. 그래서 편제를 보고 흥분 상태의 부분이 상당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과 신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순차적이고 일반적인 속도로 진행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것을 우리는 투기성이라고 합니다. 투기성. 정화가 경금을 받다는 것은 정화가 이렇게 경금 정제를 받다는 것은 정화가 꾸준히 해서 만든다는 뜻입니다. 경금의 목적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밭을 일구어서 자갈을 골라내고 뭘 심을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화가 경금을 받다는 것은 경금이라는 돌덩어리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정화가 에너지를 투입해서 끊임없이 진행된다는 뜻인데 신금을 볼 때는 한 번에 하려고 합니다. 신금도 정화를 통해서 한 번에 자기의 역할이나 능력을 드러내려 하니까 순차적으로 오래 지속되지 않고 투기적 형태로 격정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재를 바라보는 형태나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흥분 상태, 한 방에 뭔가 해결하려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도박성이 내재되어 있고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이게 잘만 구성이 되면은 굉장한 감각이죠. 이것은 직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직관. 그래서 한 번에 딱 전체를 보게 된다든지 어느 경지에 훅 들어간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수나 토의 개입이 필요하죠. 당연히 수는 관상이고 토는 식상이니까. 특히 정화와 신금의 관계는 수가 개입하는 게 좋습니다. 토가 개입하는 것은 영역을 만들어서 일정 부분 통관적 역할도 하지만 그게 밖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는 좀 약한 형태가 되죠. 어쨌든 도박성이나 직관의 부분에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명조가 있습니다. 병호생, 을미월, 정축일, 신해시 남자인데 강원랜드에서 도박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사람인데 이 구조는 이 편인과 편제 사이에서 갈등하는 겁니다. 정화가 신금을 보고 있는 구성은 굉장한 직관이죠. 편인 을목도 미중의 고지에서 나간 거기 때문에 정신적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합니다. 정화가 신금을 봤다는 것이 한 번에 뭔가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덤빕니다. 그것이 어떻게 조절됐냐를 관찰해야 합니다. 을목과 신금 사이에 있는 정화는 굉장히 예민한 정화죠. 그 점을 알아두시고 만약에 정사일주가 천간에 병화가 나왔다. 정사일주가 천간에 병화가 나왔다면 이거는 뭐예요? 겁재죠. 겁재가 투관한 겁니다. 사중에 겁재가 나왔죠. 천간으로. 겁재가 일지에 있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게 겁재가 천간으로 투관할 때입니다. 그래서
병호일주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천간으로 정화가 나올 때입니다. 겁자가 나올 때입니다. 양인겁자가. 병호일이 만약에 임수가 이렇게 있으면, 병호일이 임수가 있으면은 병호일주가 살을 잘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병호일주를 밖에서 볼 때 세게 보이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양인 때문에 세게 보입니다. 양인을 1월에 갖고 있으면 뭐예요? 타자를 인식합니다. 어떻게 해야 상대와의 관계를 설정할까를 아는 겁니다. 양인은 양인에 근거한 일간이 강한 게 아니고 일간이 주변 상황을 제압하고 파악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일간이 양인겁제를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정사일주가 병화가 나오면 병화가 주도할 수 있습니다. 화의 에너지를 주도할 수 있죠. 병호일주 같이 이렇게 양인을 두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병호일주가 임수가 있을 때 정화가 만약에 나오거나 정화가 운에서 온다면은 정임합으로 나의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임수는 병호일주가 갖춘 모든 거였는데 정임함으로 그것을 잃게 됩니다. 내가 믿던 양인이 일거에 등을 돌리는 거죠. 그런데 정사일주가 병이 있는 구성은 오히려 신금이 올 때 이렇게 신금이 와서 합을 할 때 좋아집니다. 만약에 정사일이 이렇게 신금이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고 흥분되어 있는 명이라면 병신합될 때 자기 자리를 찾는 겁니다. 겁제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여지가 더 크죠. 만약에 수가 있어서 신금을 긍정적으로 쓸 수 있으면 병화 겁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사일이 병화가 있을 때는 수가 왕한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또 토에 의해서 설계되는 구조도 필요합니다. 식상을 쓰든지 관성을 써서 일지겁제의 작용을 쓸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양인의 양인겁제를 둔 거하고는 리스크의 차이가 힘격하게 납니다. 그래서 음간은 겁제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양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화가 자기 영역이나 소속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있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만약에 정사일이 임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병화가 있으나 없으나 이렇게 정임합을 해서 자기 영역이 뚜렷한 거죠. 병화가 있으므로 더욱 빛나게 됩니다. 병화와 상관없이 자기 영역을 갖추고 있으니까는 당연히 겁제가 번거로울 수는 있습니다. 경신금에 재와 부딪히면 당연히 재 갈등이 생기죠. 이런 것도 정사일주 입장에서는 본인의 하는 목적이 더 부각될 수 있다 이거죠. 경금 입장에서는 정화를 좋아하고 정화도 경금에 자기 목적을 투영하는 걸 좋아합니다. 신금은 병화를 좋아하죠. 정화를 싫어합니다. 병화를 좋아하고 정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모하게 한 번에 일을 해결하려 하는 과정 없이 일을 끝내려 하는 것들이 진행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건 병화에 의해서 조절돼야 됩니다. 당연히 신금을 잘 쓰는 명이라면 이렇게 신금을 잘 쓰는 명이라면 병화가 올 때 그게 안 되죠. 그러면 자격상실 할 일이 없어지는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양간처럼 한 번에 전환되는 것은 다르죠. 그 다음에 정사일주가
이렇게 목을 보면 목인성을 보면 목생화가 되는 구조죠. 목생화가. 이럴 때는 이제 수기운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목생화가 되면은 목분될 가능성이 많죠. 목이 타버린다 이거죠. 정사일주 자체가 목분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빛의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빛에 웃자라게 한다. 속도를 지나치게 빠르게 한다. 조정한다. 목생화가 천천히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수에 의해서 목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수든지 그렇지 않으면 습토든지 그러면 목생화가 속도 조절이 되겠죠. 속도 조절이 안 돼서 목분한다는 것은 목이 홀라당 타버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목생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내가 요구하는 속도와 달라지는 거죠. 생각을 내가 조절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친 거죠. 우리가 평소에는 나의 생각을 조절하고 삽니다. 그런데 화가 날 때는 조절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수가 개입한다는 건 목이 화로 가는 것에 개입한다는 뜻입니다. 속도가 조절된다는 것은 목을 순차적으로 끌어들여서 인성으로 뭘 습득하고 배우는데 이것을 속도에 맞춰서 한다는 뜻이죠. 무슨 속도? 외부의 관의 속도입니다. 사회적 질서에 맞춰져서 이 말은 공부를 어떤 공부를 합니까? 사회적 코드에 맞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안드로메다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사회적 규칙에 부합되는 겁니다. 근데 수가 없으면 어떤 공부를 할까요? 훅 갑니다. 안드로메다까지. 땅이 발에 안 닿습니다. 땅이 발에 닿는 것은 현실감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현실적인 감각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그걸 환타지라고 하죠. 온전한 삶은 발이 땅에 온전히 다 있을 때입니다. 몸이 있는 한은 그걸 버리면 안 되죠. 그걸 벗어나면 목분되는 거고 발이 땅에 닿지를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근거 없는 대로 가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새로운 영역이 될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것도 땅에 발이 닿을 때 판타지가 만들어져야지 그것마저 벗어나면 팔리지 않습니다. 팔리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한테 인식되어지지 않는 거죠. 일반화시키기 어렵다 이거죠. 영화가 거의 환타지 아닙니까? 그걸 왜 좋아합니까? 환타지를 리얼하게 만드니까 환타지가 리얼하지 않으면 접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환타지일수록 더 리얼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